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한숨도 못 주무셨습니까? 너무나 가슴이 뜰뜨고 기쁘고 벅차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그 신라 같은 가능성을 타고 올라서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었습니다. 정말 포기했었습니다. 전문가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야,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가 포르투갈을 어떻게 이겨? 설사 우리가 이긴다고 해도 그 기가 막힌 골차로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겨줘야만 우리가 16강에 진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뭐 혹자에 따라서는 그 확률이 뭐 7%다, 9%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1%도 안 됐었습니다. 양쪽에서, 그러니까 한국 포르투갈에서 그리고 우루과이 가나에서 우리가 딱 원하는 만큼의 골차로 승패가 결정 지어져야만 우리가 16강에 갈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루과이가 가나를 너무나 크게 이겨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가 이기면 물론 우리는 16강 그냥 그 자리에서 좌절. 그러니까 두 가지 확실한 것. 우리가 반드시 포르투갈을 이겨야 되고 가나가 반드시 우루과이에 져야만 우리가 16강에 진출을 할 수 있는데 거기 조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벌써 두 가지 얘기했죠.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되고 가나는 반드시 져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 우루과이가 가나를 한 골 내지 두 골 차이로만 이겨야 될 뿐만 아니라 우루과이가 너무나 많은 골을 넣어도 안 되는 겁니다. 네, 그거에 딱 맞게 우루과이가 두 골만 넣어서 이겼고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겼기 때문에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아, 정말 이런 일이 다 벌어지는구나. 전 세계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전 세계가 일본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조 1위로 스페인과 독일을 이기고 일본이 진출을 했기 때문에 야, 이제는 일본 축구는 거의 세계 수준으로 이번에 발돋움하기 위한 노크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음 기회에 또 노려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특히 우리가 전반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실점을 한 점을 했거든요. 그때 선수들 얼굴 표정이 너무나 어두워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낙담 이만저만이 아니군요. 아, 포르투갈에게는 안 되는구나. 야, 5분 만에 한 점을 먹다니 오늘 몇 대 0으로 질까? 이런 생각까지 저는 솔직히 했었습니다. 2대 0일까? 3대 0일까? 3대 1일까? 뭐 이 정도의 생각. 이제 포르투갈은 많은 선수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경기에 뛰었던 선수들 중에 많은 선수를 교체를 했는데 왜냐하면 옐로우 카드가 누적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포르투갈은 16강 진출이 확정되어 있는데 16강에 가서 한국전 때문에 옐로우 카드가 누적돼서 중요한 선수가 빠지면 안 되니까 이제 다른 벤치에 앉아있던 그동안에 그 선수들로 이제 많이 교체를 했는데 그 5분 딱 됐을 때 우리가 한 골 먹었잖아요. 이때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포르투갈의 후보 선수들이 뛰면서 한 골을 넣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싹 바꿔집니다. 이야, 우리도 되는구나. 벤치에 앉아있던 선수들의 자신감, 이게 더 무서울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도하의 기적, 카타르의 기적, 우리 대한민국 붉은 선수들이 해냈습니다. 그 손흥민 선수가 승리가 확정된 뒤에 그라운드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더라고요. 그때 제 눈에서도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 내리고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환호성을 지르고 했는데요. 그 우리나라 탁구계의 전설이죠. 레전드 이에리사 선수가
태릉 선수촌장을 맡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혜리사 태릉 선수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운동선수는 중요한 경기에서 이겼을 때나 졌을 때나, 이겼을 때 그 기쁨, 졌을 때의 그 분함, 그것이 이제 마음에 가득 차오를 텐데, 훈련했을 때 흘린 땀방울만큼 눈물을 흘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든지요. 중요한 경기를 이겨도, 중요한 경기에서 아쉽게 패배를 해도 별로 훈련하지 않은 선수는 그냥 덤덤한 표정인데, 정말 뼈를 깎는 훈련을 계속 거듭해온 선수는 그때 흘렸던 땀만큼 눈물을 흘리더라. 그런데 손흥민 선수 마지막에 후반 이 추가 시간 1분쯤 지났을 때, 그러니까 후반 46분쯤에 70m를 전력 질주를 하면서 드리블을 해갖고 그때 마스크 벗었습니다. 얼굴 뼈가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마스크를 벗어서 오른손에 들고 막 뛰어가지고 그걸 포르투갈 3명, 4명에 에워쌌는데 그 다리 사이로 착 팩스. 그걸 받은 황희찬이 골인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16강이 결정되자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얼굴을 묻고 우는 겁니다. 맏형으로서, 주장으로서 얼마나 마음 부담이 있었겠으며 그동안에 훈련해온 그 순간이 얼마나 많이 머리를 스쳤겠습니까?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짐작이 됐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우리 붉은 악마 응원단들 2만, 3만쯤 되는 응원단, 그 추운 날씨에 패딩 벗어버리고 붉은 악마 셔츠만 입고 그 자리에서 그냥 펄쩍펄쩍 뛰어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옆에 있는 같은 젊은이와 부둥켜 안고 서로 얼굴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고 펄쩍펄쩍 뛰고 눈물을 흘리고, 카타르에 있는 그 관중석에 있는 우리 그 현지에 있는 응원단들도 본인이 울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얼굴이 눈물 범벅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도 경기가 있은 직후에 축전을 보냈더라고요. 아무튼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지난 12년 동안 역대 정부 때는 우리가 16강 진출을 못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리고 나서 16강 진출이 됐다는 것, 거기에 또 의미 부여를 하는 우리 시청자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또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절하라고 있는 곳이다. 민노총한테 전세 내준 곳이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붉은 악마의 함성으로 가득 채우라고 광화문 광장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가슴이 안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시죠? 네. 여러분과 함께 오늘 토요일 아침 이 기쁨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